방송통신위원회가 요즘처럼 정치권의 중심에 서 있는 건 드문 일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원장 한 명만 남은 식물 조직 상태라는 점이겠지요. 자, 그런데 이 와중에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국무회의에서 이재명에게 차라리 임기를 대통령과 맞추자고 정면 건의했고, 심지어 독임제로 바꾸자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자, 왜 이런 일까지 벌어졌을까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방송 장악 시도, 그리고 그 속에서 고군분투 중인 보수파 인사의 절박한 외침. 오늘 뉴스데일리 벨트에서 그 내막을 짚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입니다. 어제와 오늘 복수의 언론이 보도한 내용을 종합하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에게 대통령 임기와 방통위원장 임기를 맞추자는 제도 개선을 직접 건의했습니다. 이것만 해도 파격인데 더 놀라운 건 그 이후 벌어진 대화입니다. 이 위원장이 방통위의 독립성 훼손과 기능 마비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표출하자 이재명은 그럼 대안을 가져와 보라라고 했고, 이에 이진숙 위원장은 차라리 독임제가 낫겠다라고 맞받은 것입니다. 독임제란 장관처럼 1인이 모든 의사결정을 내리는 그런 체제를 말하지요. 지금 방통위는 5인 합의제인데 그걸 완전히 바꾸자라는 것입니다. 이진숙 위원장이 말한 독임제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첫째, 책임 소재가 분명해집니다. 현재의 합의제 구조에서는 위원이 서로 책임을 미루거나 소극적으로 의견을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책 결정이 지연되기 일쑤입니다. 둘째, 의사결정 속도가 빨라집니다. 특히 AI, 디지털 전환처럼 기술 흐름이 빠른 분야에선 신속한 판단이 곧 경쟁력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조직의 통일성과 실행력이 강화됩니다. 최고 책임자가 방향성을 명확히 설정하면 각 부서와 실무진도 혼선 없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독임제도 남용 가능성이 존재하겠지만 현재처럼 합의제가 정파적 대립에 발목이 잡힌 상황에선 오히려 독임제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이진숙 위원장의 판단인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제도 개선 제안이 아닙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방송 장악 논란, 그 구조 자체를 바꾸자는 직격탄인 것입니다. 게다가 이진숙 위원장은 과거 민주당으로부터 탄핵 소추를 당했던 인물이지요. 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2인 체제로 방통위를 운영하는 것이 위법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을 청구했지만 지난 2025년 1월 헌법재판소는 4대4 동수 의견으로 이를 기각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것은 이진숙 위원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거대 정당 민주당이 얼마나 이 위원장을 눈의 가시처럼 여겼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정치적 압박에도 물러서지 않았고 법과 원칙으로 맞섰고 결국 복귀에 성공했습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실상 작동이 멈춘 상태입니다. 방통위원은 총 5명, 그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2인, 국회가 추천하는 3인, 여당 1명, 야당 2로 구성이 되는데 현재 국회 추천 몫은 전원 공석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김태규 부위원장까지 최근 사퇴하면서 위원장이 혼자 남은 1인 체제가 된 것인데요. 이 상태에서는 어떤 안건도 심의나 의결이 불가능합니다. 말 그대로 식물위원회가 된 것이죠. 위원장은 이 점을 지적하면서 지금 같은 구조에서는 어떤 논의도 진행이 안 된다고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방송통신위원회의 식물화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문재인 정권 당시에도 여권이 방통위를 장악하기 위해 야당 추천을 막거나 무력화시키는 시도를 반복해 왔습니다. 그 결과 방통위는 특정 정권의 방송 정책 도구로 전락했고 공영방송 독립성은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MBC라 할 수 있겠지요.
이진숙 위원장의 주장은 바로 이런 정치적 악순환의 고리를 끊자라는 것입니다. 대통령 임기와 방통위원장 임기를 맞추면 정권이 바뀌면 방통위도 교체가 될 수 있고 이에 따라 괜한 충돌 없이 정리되니까 오히려 낫다라는 어떤 현실론적 시각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재명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특히 도김제 주장에는 그게 무슨 말이냐며 설명을 요구했고 방통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합의제가 맞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중요한 건 이진숙 위원장이 단순한 불만 표출이 아니라 명확한 대안을 들고 이재명에게 정면 승부를 걸었다는 점인데요. 이재명이 불만을 묻자 그냥 불평만 늘어놓는 게 아니라 그럼 제도 자체를 바꾸자라고 제안한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자리를 지키기 위한 발언이 아니지요. 방송의 정치 예속을 끊겠다는 절박한 외침인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진숙 위원장은 과거 MBC 앵커 출신으로 문재인 정권 하에서 방송 장악의 부당성을 꾸준히 지적해왔던 인물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그녀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했을 때 보수파 진영에서는 오랜만에 제대로 된 방송개혁을 할 수 있겠다는 기대가 매우 컸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았지요. 국회 추천 방통위원회는 민주당이 버티며 임명하지 않았고 야당은 방통위 자체의 존재 의미를 부정하며 협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위원장은 방송개혁안을 직접 들고 국정기획위원회 업무 보고에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사안은 단순히 방통위 내부 갈등이나 조직 개편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정권에 대한 비판 기능을 보장할 수 있는 구조 그 자체를 만들자라는 본질적 문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방송 장악 논란은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넘어서 혐오감을 주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야당 시절 외쳤던 언론의 자유는 정권을 잡자마자 거꾸로 뒤집혀 방송 통제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이진숙 위원장의 목소리는 외롭지만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단지 방송만을 관장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점인데요. 방통위는 정보통신, AI, 디지털 산업까지 포함하는 대한민국 IT 통신 정책의 중심기관이며 미래기술과 산업구조 전환을 주도해야 할 핵심 조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단 하나의 친야 방송을 지키기에 급급해 이 중요한 조직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미래를 위한 기술 비전은 뒷전으로 밀리고 정치적 이해관계만 앞세우는 이 무책임한 행태는 결국 국민과 미래 세대에게 막대한 피해로 돌아올 것입니다. 정치 투쟁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 선을 넘었고 폭주하고 있으며 언젠가는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이제 공은 이재명에게 넘어갔습니다. 방통위의 기능을 살리려면 국회 추천 몫을 즉각 복원하고 방통위가 다시 정상 작동되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지금처럼 정치적 이해관계로 계속 방통위를 식물화시킨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정권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정권은 언론을 장악함으로써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국민은 모두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